크라운 캐피털의 간판은 여전히 번쩍였지만 공난숙의 저택은 며칠째 먼지처럼 가라앉아 있었고요. 세무조사와 검찰 압박이 동시에 몰려오자 공난숙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는데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얼굴이 그날만큼은 유난히 처연하게 무너져 보이더라고요. 구 실장은 그녀를 부축하며 식탁까지 데려왔지만 공난숙은 죽 한 숟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손끝만 떨고 있었죠. 홍 셰프가 조심스럽게 따뜻할 때 드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공난숙은 대답 대신 구 실장을 빤히 쳐다보며 마치 다른 질문을 삼키고 있는 사람처럼 입술만 달싹였고요. 공난숙의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감각이 떠다녔습니다. 열이 오르내리는 와중에도 누군가가 이마를 닦아주는 손길이 분명히 느껴졌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손길이 차갑지 않았고 오히려 무거울 만큼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공난숙은 그게 환각인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방에 들어왔던 건지 확인받고 싶어서 결국 입을 열었죠. 구 실장 어제 말이야. 내 방에 누가 왔니? 하늘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구 실장은 대답을 아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공난숙에게는 더 잔인했는데요. 그래도 공난숙은 그 침묵을 스스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꿔 끼우려는 듯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 애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숨길 수 없이 튀어나오는 얼굴이었죠. 그 순간 현관 쪽에서 일정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고요. 서류 가방을 든 주하늘이 들어섰는데 눈빛이 너무 무심해서 오히려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공난숙은 그 무심함을 애써 못 본 척하며 급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하늘아, 마침 잘 왔네. 어제 내가 나 간호해준 거 맞지? 이마에 수건 갈아주고 밤새 내 옆에 있었던 거 그게 너였지? 공난숙의 목소리에는 늘 남을 짓누르던 서슬퍼런 기세 대신 인정받고 싶어서 바닥까지 내려앉은 기대감이 묻어 있었고요. 주하늘은 식탁 가까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손목시계를 한번 힐끗 보더니 차갑게 말했죠.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 한마디가 공난숙의 얼굴을 그대로 얼려버렸습니다. 공난숙은 상처를 받아도 수천 번은 받을 질문이었는데도 그날은 유난히 심장 안쪽이 찢어지는 듯했죠. 그래도 공난숙은 무너지면 끝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자존심 조각을 억지로 꿰매며 구 실장에게 웃는 얼굴로 묻더라고요. 맞지? 쟤 나 걱정하는 거 맞지? 너무 바빠서 아픈 거 보기 괴로워서 일부러 모질게 말하고 도망가는 거겠지? 구 실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공난숙은 그 고개 숙임마저 긍정이라고 우기며 스스로를 붙잡았고요. 그런데 그 우기던 마음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이 이미 해외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을 상당 부분 파악했다는 첩보가 들어왔고 바지 사장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공난숙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판이었거든요. 공난숙은 아들의 냉대를 복수의 연료로 바꾸는데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날도 똑같이 굴러가려 했습니다. 가야겠네. 변호사 사무실. 거기서 명단 다시 짤 거야. 내가 누워있으면 먹잇감이 되는 세상이야. 공난숙은 화장을 진하게 고쳤습니다. 입술에 짙은 색이 올라가자 병색이 잠시 가려지는 듯 보였는데요. 사실 그건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을 얼굴 위에 덧칠하는 작업에 가까웠습니다. 구 실장이 말렸지만 공난숙은 부축을 뿌리쳤고요. 네 발로 걷는다는 말이 유난히 큰 소리로 들렸습니다. 빌딩 숲을 가르는 검은 세단 안에서 공난숙은 창밖을 노려보며 계속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제 믿을 건 자신뿐이라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기면 주하늘의 차가운 마음도 언젠가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보려고 했죠. 하지만 공난숙이 도착한 법무법인에서는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공난숙 앞에서 눈치를 보던 김 변호사가 그날은 지나치게 사무적이었고요. 공난숙이 검찰 분위기 어때? 바지 사장들 입단속은 내가 지시했으니까 별일 없겠지? 라고 몰아붙이자 김 변호사는 대답 대신 두툼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종이 마찰음이 방안을 잘라내는 듯 서늘했죠. 회장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해외 자금 흐름은 거의 잡혔고요. 이번 세탁건은 증거가 너무 선명합니다. 공난숙은 숫자 앞에서도 겁먹지 않는 사람처럼 굴어왔는데 징역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인 연도로 바뀌는 순간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돈이면 되잖아. 벌금이든 뭐든. 공난숙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이 여전히 이 게임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범죄 수익 은닉과 가장 혐의가 인정되면 몇 년 단위로 봐야 합니다. 공난숙의 신념이 흔들렸습니다. 돈이면 충성심도 살 수 있다고 믿어온 사람이었는데요. 돈이 자유까지는 살 수 없다는 현실이 눈앞까지 와버린 거죠. 공난숙은 구실장에게 눈을 돌려 명령했습니다. 바지 사장들, 전국에 있는 거 다 모아. 입단속 시작해.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단단함은 공포를 감추기 위한 껍질에 가깝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공난숙이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순간 단 한 명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진태석은 이미 공난숙을 버리려는 기색이었고 친딸 주영채는 자기 살 길 찾느라 더 바빠 보였습니다. 결국 공난숙이 선택한 건 한혜라였습니다. 서로를 협박해온 숙적에게 손을 내민다는 건 스스로 목줄을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었지만요. 공난숙은 그 목줄이 아니면 당장 숨이 끊길 것 같았습니다. 한혜라는 예고도 없이 공난숙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등장부터 우아했는데요. 그 우아함이 위협처럼 느껴질 정도로 여유가 넘쳤습니다. 한혜라는 공난숙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입단속으로 될 것 같아? 이미 터진 건 덮는다고 안 덮여. 공난숙은 순간적으로 자기야라는 호칭까지 꺼내며 매달렸습니다. 한때는 건양을 집어삼키겠다며 맞붙던 사람인데요. 그날은 자유를 구걸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한혜라는 그 비굴함을 가엾게 내려다보는 척하더니 아주 낮게 조건을 던졌습니다. 대책은 있지. 공짜는 아니고. 내가 가진 바지사장 명단, 그리고 진태석 비자금 장부까지. 전부 나한테 넘겨. 공난숙은 숨이 멎는 느낌을 삼켰습니다. 진태석과 결별한다는 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선택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혜라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공난숙을 살리려는 표정이 아니라 공난숙을 도구로 쓰겠다는 표정이었죠. 기다려. 내가 짠판으로 너를 부를 거야. 그 전까진 죽은 듯이 내 말만 들어. 한혜라가 떠난 뒤 공난숙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립스틱이 번져 피처럼 보였는데요. 공난숙은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더 이상 포식자가 아니라는 걸요. 이제는 누군가의 사냥개가 되어 자신이 모셨던 또 다른 주인 진태석의 목을 물어야만 살아남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이 건양가 본가에서는 더 큰 폭풍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라는 이름의 의식이 열렸지만 그날의 식탁은 가족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숨통을 재는 전장이었죠. 진태석은 신문을 들고 태연한 척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요. 주영채는 불안한 눈빛으로 상석을 살피며 자신이 밀려나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진세미는 집안의 공기가 역겨운 듯 한숨을 참지 못했는데요. 그 한숨이 오히려 정적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정원이 들어왔습니다. 차정원은 늘 그랬듯 완벽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완벽함이 그날은 유난히 날이 서 보였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요. 한혜라는 차정원의 손을 잡으며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가짜도 진짜도 다 끝내고. 주영채의 손이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말이 너는 제외될 수 있다는 선고로 들렸거든요. 진태석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차정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정원이 잘 지내보자. 그 말이 너무 다정해서 오히려 독처럼 느껴졌고요. 차정원은 속이 뒤집히는 걸 감추려고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이 겉으로는 가족을 말하면서 뒤로는 사람을 파멸시키는 괴물이라는 걸 너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차정원에게는 차기범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살인 누명 속에서도 딸을 멀리서 지켜주던 차기범의 시간이 차정원의 복수를 멈추지 못하게 붙잡아주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자 주영채는 진세훈을 붙잡고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정신 있어? 아버님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당신도 알잖아. 차정원 저 여자 제거하라고 계속 말해왔잖아. 진세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진세훈은 정원의 정체가 드러난 뒤로 사랑과 배신감 사이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했는데요. 주영채의 말은 그 흔들림을 더 잔인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진세훈은 대답 대신 손을 뿌리치고 서재로 숨어버렸고 혼자 남은 어둠 속에서 술을 들이켰습니다. 이 집은 가족이 아니라 사육장이라는 생각이 혀끝까지 올라왔겠죠. 그런데 진세훈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던질 선택 하나가
주영채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요. 같은 시간 차정원은 본가를 빠져나와 주하늘을 만났습니다. 주하늘의 대표실은 화려했지만 차정원의 마음속 어둠을 덮기엔 부족해 보였고요. 차정원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인간이 내 앞에서 웃으면서 잘 지내보자고 말하더라고요. 하늘씨, 나 그 자리에서 목을 잡고 싶었어요. 차정원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흔들림 끝에는 참아야 한다는 이성이 붙어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감정이 폭발하면 모든 걸 망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돼요.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공격할 땐 끝까지 가야 하니까요. 주하늘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차정원을 놓지 않겠다는 단단함이 있었고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비서 쪽에서 흘러나온 조각들, 김성희가 숨겨준 자료, 그리고 박경신이 잡고 있는 증언 가능성까지 다 엮으면 퍼즐이 맞아떨어져요. 주하늘이 이름을 하나씩 꺼낼수록 차정원의 눈동자도 점점 맑아졌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걸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균열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안진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안진아는 겉으로는 주영채의 신복이었는데요. 그날 이후로는 이상하게도 차정원의 동선과 주하늘의 움직임을 동시에 훔쳐보고 있었고 그 정보를 공난숙 쪽에도 흘리는 기척이 보였죠. 안진아가 왜 이중으로 움직이는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한혜라만이 안진아의 불안한 욕망을 읽어낸 듯 보였고요. 한혜라는 윤비서를 통해 안진아의 통화 기록 일부를 손에 넣었는데 그 기록 속에는 노민구라는 이름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하늘과 대립하는 비즈니스 라이벌 노민구가 주영채 라인과 공난숙 라인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었던 거죠. 한혜라는 웃었습니다. 좋아, 판이 더 커질수록 진태석은 더 크게 무너져. 한혜라는 공난숙을 살려주는 척하면서 실은 공난숙을 진태석에게 던질 생각도 하고 있었고 동시에 차정원을 건양가에 완전히 안착시킬 발판으로 쓰려는 속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혜라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공난숙이 쥐고 있는 주상철 죽음의 실마리였습니다. 주하늘의 친부 주상철의 죽음과 관련해 공난숙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 그 비밀이 한혜라의 과거와도 이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었죠. 한혜라는 그 실마리가 주하늘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차정원과의 동맹도 한 번에 깨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긴급 이사회 소집이 공지되었습니다. 한혜라는 웃는 얼굴로 가족에게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말했지만 그 변화는 사람을 밀어내는 변화에 가까웠죠. 진태석은 여전히 자신이 이길 거라고 믿었고요. 황 실장은 진태석의 옆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위험한 냄새를 맡는 듯 했는데 그 눈빛이 차정원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차정원은 속으로 한 번씩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구 실장은 공난숙을 대신해 바지 사장들을 소집하며 입단속을 시작했지만 그 입단속은 이미 늦은 감이 있었고요. 공난숙은 한혜라가 원하는 대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동료를 물어뜯는 것, 공난숙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유난히 씁쓸했겠죠. 이쯤에서 진세미가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진세미는 철부지처럼 보였지만 가족의 이면을 보며 성장하는 인물이었죠. 진세미는 주영채와 묘하게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는데 사실 그 우호는 살아남기 위한 위장에 가까웠고요. 진세미는 차정원에게 다가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아니, 차정원. 우리 집안 생각보다 더 더러워요. 나 이제 모른 척 못하겠어요. 진세미가 건넨 건 작은 열쇠였습니다. 진태석 서재의 금고를 열 수 있는 예비키였죠. 과거 차기범이 특별실 예비 열쇠처럼 숨겨둔 것과 닮은 방식이었고 차정원은 그 열쇠를 받으며 잠깐 웃었습니다. 세미야, 너 생각보다 똑똑하네요. 진세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나도 나를 살리고 싶으니까요. 차정원과 주하늘은 그 열쇠로 금고를 열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주하늘은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박경신이요.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차기범 사건도 뒤집힐 수 있어요. 차정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차기범은 그녀에게 친부보다 더 큰 사랑을 준 아버지였고요. 그 아버지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진실이 드디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은 차정원의 복수를 증명으로 바꿔주는 핵심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박경신의 등장은 한혜라에게도 위험했습니다. 한혜라가 과거 차기범을 버리고 진태석을 선택한 이유, 그 선택의 흔적들이 박경신의 기억 속에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사회 당일 한혜라는 웃는 얼굴로 모두를 맞습니다. 진태석은 오만하게 넥타이를 고르며 말하겠죠. 발버둥 칠수록 건양은 내 거야.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숙이며 다정하게 넥타이를 매만져줍니다. 다만 차정원은 아주 낮게 속삭였을 겁니다. 명예회장님, 오늘은 도망칠 길이 없을 거예요. 그 속삭임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밖에서 윤비서가 서류를 들고 급히 들어옵니다. 윤비서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요. 부회장님, 외부에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자 회의실 공기가 찢어지듯 갈라졌습니다. 여기서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한 번 터집니다. 주영채가 먼저 눈치를 챘고요. 이거 우리 엄마가라는 말이 튀어나오려는 순간 진세훈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진세훈은 그동안 아버지 진태석의 명령과 아내 주영채의 압박 사이에서 붕괴해 왔는데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눈빛이 맑아져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꼭두각시로 살기 싫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 말은 진세훈이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는 첫 문장이었고요. 그 문장 하나로 건양가의 균열은 더 깊어졌습니다. 주영채는 진세훈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고 진태석은 웃는 얼굴로 진세훈을 누르려 했겠죠. 하지만 진태석의 웃음 뒤에서 황 실장이 아주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고요. 황 실장의 움직임은 늘 사고의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치 여왕처럼 미소를 얹습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자. 그 말이 나오자 공난숙이 넘긴 장부 일부가 공개될 조짐이 보이고 진태석의 얼굴은 처음으로 굳어집니다. 진태석은 공난숙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공난숙이 한혜라의 손 안에서 사냥개가 되어 자신의 목을 물어뜯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단순히 진태석 몰락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의 손이 진태석을 찌르는 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칼이 언젠가 자신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차정원의 머릿속에는 한혜라가 과거 자신의 이름을 버린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고요. 이사회가 끝난 뒤 주하늘은 밖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상대는 노민구였고요. 노민구는 아주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을 겁니다. 주하늘 대표, 너무 빨리 달리시면 넘어집니다. 진태석만 무너뜨리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경고였고 동시에 유혹이었죠. 주하늘은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손이 굳어 있었을 텐데요. 그때 차정원이 다가와 묻습니다. 누구였어요, 하늘씨? 주하늘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노민구요. 이 판 생각보다 더 커요. 차정원은 웃습니다. 웃음이 예뻐 보이지만 그 속에는 피가 식는 듯한 결의가 흐르고 있었겠죠. 커지면 커질수록 한 번에 끝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전개를 기대하게 만드는 여지가 하나 남습니다. 박경신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증언의 열쇠를 쥔 박경신은 아직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차기범도 결정적 증거를 넘길지 말지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차기범은 딸 차정원이 가짜 삶을 더 깊게 살게 되는 걸 막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요. 김성희는 조용히 차정원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원아, 박경신이 움직였어. 누가 먼저 닿느냐가 중요해.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차정원은 알았을 겁니다. 진태석을 쓰러뜨리는 일은 시작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는 한혜라와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차정원은 창밖을 한번 바라본 뒤 주하늘에게 아주 짧게 말합니다. 하늘씨, 우리 이제 진짜 시작하죠. 이번엔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주하늘은 대답 대신 USB를 더 세게 쥐고 차정원은 손끝에 떨림을 숨기며 미소를 다듬습니다. 건양가의 화려한 성벽에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금 사이로 각자의 욕망이 검은 물결처럼 밀려들고 있는데요. 다만 그 물결이 누구를 먼저 삼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혜라가 판을 짰다고 믿는 순간, 공난숙은 살아남았다고 착각하는 순간, 주영채는 자리를 지켰다고 확신하는 순간, 진세훈은 속죄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순간, 차정원은 복수가 끝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그 위험은 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에서 시작되기 마련이었습니다.